직선의 방정식 하시려면 1차 함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1차 함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1학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정비례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비례 함수가 있었어요. 정비례 함수의 특징 혹시 아는 거 있어요? 2배 되면 2배. 응, 2배 되면 2배 되고 3배 되면 3배 되고 맞아요. 다 얘기해보세요. 아는 거. 다 알아야 돼. 2분의 1배 되면 2분의 1. 뭐 똑같은 얘기 가져가지고 또 다 알아야 되니까 또 뭐가 있어? 정비례 특징. 직선? 직선. 그렇지. 또 반비례는 곡선. 반비례는 곡선이지. 또 아는 게 없어? 오른손 아무것도 몰라.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뭐야? 정비례 특징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y는 ax고 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의 값이 기울기가 양수면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기억 안 나? 나요.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는 정비례 아니에요? 정비례 맞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기울기에다 해주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 한 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그거의 기준은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일 때가 중앙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운 거고 1보다 작으면 x축에 가까운 겁니다. 네,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4분면은 다 알고 계시죠? 네. 4분면은 이렇게 너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자, 여기서부터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4분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정도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의 특징은 A가 양수일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이게 어차피 이제 2학년 때 1차 함수로 얘기하면 기울기 구하는 식이니까 자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반비례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반비례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자 특징은 곡선이고 원점을 지나지 않고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 A의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반비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하시면 뒤에 보면 유리함수가 있어요. 네, 반비례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 할 때 반비례를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반비례가 나올 일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반비례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걸 생각하시면 네, 2학년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네, 기본형 요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들이 있었죠. b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평행이동. 그쵸. 정확하게 계속 얘기해. y축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또 y절편.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네, x축 방향. 자, y절편이니까 0,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어떻게? 똑같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올 거예요. 네, 네. 자, 다 나와. 이제 오늘 할 거에서. 자, 그래서, 자, y절편이고, x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y에 0을 대입해서. 공식 알아요? 아니요. 공식이 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x절편 구하는 식.
그냥 y a분의 b의 마이너스가 x절편이에요. 잠시만 뭐라고요? 아 x절편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네, 이게 x절편 구하는 식입니다. 몰라요? 알아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봤다고요? 여기 그거 맨날 0만 대입해서 계산했겠죠. 안 해보려고. 네. x에다 0만 대입해서 x래. y에다 0 대입해서 계산했겠지. 맞아요. 안 그래? 외워야지. 자, 그래서 x절편의 좌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 형태를 아셔야 되죠. 자, 그림은 이렇게 총 기본 모양은 4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래서 번호를 좀 매겨 놓을까요?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으면, 네, 1번이랑 2번은 a의 값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2, 4분면 4, 4분면 지나니까 a가 음수여야 되고, 자, 이거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거죠. 1학년 거 a가 음수일 때 2, 4, a가 양수일 때 1, 3.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1, 3번은 양수이고 2, 4번은 y절편이 여기랑 여기니까 음수이고, 자, 이렇게 나타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식을 아무거나 써도, 자, 요게 몇 번 그림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몇 번 그림이에요? 네. 3번 그림. 3번 그림이라는 걸 판단하고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길기 구하는 식은 알고 계신가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예를 들어 2,4랑 8,16 뭐 이렇게 있어.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6분의 12. 자, 이렇게 써도 되죠? 2 빼기 8, 4 빼기 16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되죠? 쌤. 그거 왔어요. 네. 저 보려고. 볼 거야? 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여기 8 빼기 2, 그 다음에 16 빼기 4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네. 순서만 맞춰서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식 구하는 거는 뭐, 오늘 하는 거 설명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를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구나. 완벽한 게 있네요. 자, 요런 거 아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x는, 이렇게 하면 y는 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시죠? 뭐예요? 네. 직선에 꼭 대각선으로 그려질 필요 없잖아요? 네,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죠? 저기는 막 그 2,0 이런 거예요? x가 아니, 여기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네, 식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요 점이 뭐 2라면 y는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읽을 때 아셔야 되죠. x를 읽을 때는 y축이랑 평행해야 되고, 네, x축이랑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좌표에서 지금 x에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y 문자를 좌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x의 수직이다 그러면 x 좌표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걸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3,2 이거에 뭐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 y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x는 마이너스 3 이걸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y는 2를 쓰셔야 된다고. 네, 좌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어차피 기말 시험 대비할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요번에.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 할 것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할 거는 408호 가서 봐. 일로 와. 이거 가지고 408호 가서 봐. 자, 오늘 할 게 이제 1차 함수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1차 함수야.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죠. 중학교 거랑 다르게.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식이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기본 모양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문자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네. 자, 그 얘기는
A, B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미지수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입할 때. 그러니까 아예 다른 문자로 바꾼 거야, 그냥. 네. 자, 그래서 M이랑 N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을 이제 기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모양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중학교 방식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쓰는 방식이 다른 거야. 쓰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울기를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표를 아무거나,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 y는 그럼 2x 플러스 b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하면 b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b가 0이라는 걸 알아서 y는 2x 이렇게 쓰죠. 네, 이게 중학교 방식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표준형 방식은 똑같은데, 자, 이 좌표를 y에다가 빼기 2죠. y쪽이니까. 얘 부호를 반대로 빼주고, x쪽에다가도 얘 부호를 반대로 빼주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다 기울기를 곱해주면 이걸 정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중학교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요 표준형 방식으로 좀 이제 식을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만. 네. 좌표가 있고 기울기가 있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이에요. 자, 밑에 있는 요식도 같은 얘기인데, 차이는 아까 전에는 기울기를 가리켜 줬을 때의 얘기고, 얘는 기울기가 없을 때 얘기예요. 점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점 2개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는 1번 좌표를 지금 하셔도 되고, 2번 좌표를 하셔도 돼요. 네.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면 된다 그랬잖아. 1번 좌표를 하든 2번 좌표를 하든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 하나만 그냥 방금 위에 했던 요 방식으로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 요거 하나는 이제 절편형식이에요. 네. 절편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좌표를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그냥 x절편, y절편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 외워놓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어서 뭐 전체적으로 4를 곱하고, 그리고 넘기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면 우리는 원래 구할 수 있었잖아요. 얘는 2,0이고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그리고 얘는 0,4니까. 네. 그럼 y는 지금 b가 4였다는 거 알고 있고 똑같죠? 그 다음에 2에서 0 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0에서 4 빼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라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다 되는 거야. 중학교 방식이라 어차피 다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각자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네, 문제 풀 때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부터 이제 뒤로 계속 배우잖아요. 네, 뭐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거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다른 배워도 여기는 계속 이제 누적이야. 기본 이거 베이스로 깔고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계속 헤맬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1차 함수랑 똑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것도 네, 세로로 읽으면 네, x는 몇, 가로로 읽으면 y는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읽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1차 함수가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랑 같은 식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얘기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네, 중학교 얘기여서. 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요거는 새로운 거구나.
얘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식이 하나가 뭐 하나씩 있으면 무조건 직선이겠죠? 네.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 다른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여기가 교점이 되겠죠? 네. 교점이 되는데 그거에 나타내고 있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를 지날 수 있는 직선은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겠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식이, 자, 요 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해놓은 두 개의 식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있었다면, 네, 그냥 식 하나 따로 쓰고, 여기다 식 하나 따로 쓰고, 그 앞에다 K를 곱해주면, 다른 하나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식.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점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두 개의 빨간색 식의 교점이 파란색은 무조건 걔를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따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방식을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뭐 그런 거고, 네, 이제 예를 들어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앞에 우리는 평면좌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배운 내용도 이제 다 계속 나와요. 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평면좌표 내분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번을 보시면은 자, 2,-5랑 4,3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중점을 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점을 구하면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하니까 3이고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중점이 3,-1이라는 걸 구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표준 형식이 있었죠? 네, 그걸 생각해 주신다면 y에다가 예부호 반대, x에다가 요부호 반대,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2x-6이 돼서 y는 2x 마이너스 7? 네, 요게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실까요? 네. 자, 2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번에는 내분점 얘기했죠? 네. 그럼 내분점을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가 1대 2고 내분점 기억나요? 예. 자, 어떻게 써야 되죠? 분모 3분의 1-4 1-4 그렇죠. 그 다음 3분의 -3 플러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3. 네, 이게 이제 내분점을 구해놨으면 이 내분점이랑 요점 가지고 식을 쓰는 거죠. 점 두 개 있으면 식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식으로 쓰면 얘를 기준으로 좀 쓸까요? 그러면 y에다가 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에다가 요거 부호 반대 플러스 1, 그리고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얘에서 얘 빼면 1이죠. 네,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 y-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네,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모르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어떻게든 풀긴 해야 되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 식 쓰는 방식을 좀 연습을 하셔라. 왜냐면 뒤에 가면 요걸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는 중학교 방식이 쉽더라도 좀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네. 저 뒤에 스케줄 때 공문기 잠깐 연락 좀 하고 갈게요. 그게 또 설명, 알겠어요. 잠깐만요.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 수련회 가서 딱 이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 근데 핸드폰 반납해서 못 받아. 우리는 수련회 가면 반납 핸드폰을 안 반납했나? 받아. 저 반납 안 해요. 저녁에는 주던데요. 난 그래? 반납 안 하지만 일단 전화해 봐야 되겠다. 왜 반납하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조금씩 이제 플러스 돼요, 내용이. 다 이제, 근데 방금 전에 구하는 식을 계속 할 거고, 방금 구하는 식을 계속 할 건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거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자, 필수이제 2번을 보면 ABC 좌표가 있고요. 이걸 꼭지점하라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옆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ABC 표시를 다 해놓고요. 그래서 보시면 A가 지금 여기죠? 0,2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C가 지금 여기인 4,3이에요. 자,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A를 지나면서 2등분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각형을 제가 먼저 이렇게 이어놨어요. 이어놨으니까 BC가 밑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높이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요 점이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이 같아야지 넓이가 2등분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네. 자, 그럴 얘기는 요 중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B랑 C 가지고 중점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자, 그래서 중점을 구하게 되면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니까 1이죠? 네,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니까 0이어서 중점이 1,0이라는 걸 구하시면 되고 이 1,0이랑 A라는 점이 0,2였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해는 돼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X절편, Y절편이죠? 아까 전에 절편 형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절편이 1이니까 1분의 X 더하기 Y절편이 2니까 2분의 Y는 1. 자, 이렇게 식을 쓰는 거고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시면 2x 플러스 y가 2여서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저거가 기억났어요. 뭐가요? 명지 다음 주인 것 같아요. 그쵸, 수련회 다음 안 주로. 오고. 진짜 잘 화요일에 빠진다고 했는데. 나도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자고 있는 지금 한번 전화해보면 안 돼요? 뭐 굳이 지금 전화해? 안 돼요 진짜. 뭐 진짜 굳이 자고 지금 있을 수도 전화해? 궁금하네요. 나도 무서워.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3번까지만 설명을 해볼까? 필수이제 3번까지 하고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번까지 해야 되네. 4번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3번 먼저 할게요. 네. 필수이제 3번은 아까 제가 얘기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점이라고 얘기한 게 뭐라 그랬냐면, 네, 직선 두 개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교점이 있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전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2kx 플러스 4x 플러스 그 다음 3ky 그 다음에 플러스 5y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 그랬어. k 값에 관계없이 기억나요? 아니 고등수학에서 앞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건데 까먹을만 하면 나왔는데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내용인데 k 값에 관계없이 기억 안 나? K가 네. 상관없다. k 값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계산을 K에 0을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K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K가 있는 애들을 확인하시고 얘만 묶어서 따로 쓰라는 얘기야. K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로 따로 써서 묶으란 얘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K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요 식이 된 거야. K값에 관계없이 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뭐 예를 생각해 볼게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나 있어. 직선이. 그리고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뭐냐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점을 무조건 항상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점을 구하는 게 그냥 얘랑 얘 가지고 연립방식 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연립방식 하면 제가 얘한테 2를 곱할게요. 그럼 식을 쓰면은 얘는 그대로 쓰고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6y 플러스 2라고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식을 그냥 하시면 돼요. 위아래를 그냥 빼버리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y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1이라는 게 구해지죠? 그럼 y가 1이니까 여기에다 y에다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8이니까 넘어가서 x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1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점의 좌표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답인 거고.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는 게 뭘 더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금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뭐냐 마이너스 2랑 예.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8이랑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식으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예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뭐 1번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얘기해서 끝날 거는 K 값을 알고 있으면 식을 이렇게 쓰고 K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는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 식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식에다가 K 값을 알고 있으면 K 값을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야. 네, 그것만 우선 얘기를 해놓을게요.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서 저 식을 쓰는 방식을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두 직선 얘랑 얘가 있는데 이거의 교점과 그 다음에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얘는 K값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 나오면 아까 전처럼 식을 쓸 수 있다 그랬죠. 2x-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 2x-4y 플러스 1 식은 이렇게 써놓고 먼저 교점 물어봤으니까 아까 1번 가로 1번처럼 얘를 연립방식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y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가 2고 네, y가 2니까 뭐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몇이니? 2분의 7이 되겠죠, x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교점이 요게 나오게 되는 거고. 교점 이거 맞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밑에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점이랑 어차피 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이라는 거랑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의 7,2 가지고 우리 식 만들면 되잖아. 중학교 방식으로 해서. 그래도 답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요 식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3,0을. 여기 xy에 3이랑 0을 다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은 얘는 3 대입하니까 여긴 0 대입하고, 그러니까 601이어서 5죠. 자, 여기 k가 될 거고, 여기에다 3 대입하고 얘도 0을 대입하니까 얘는 6 더하기 1이어서 7이죠. 그래서 k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7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k 값을 구한 걸 원래 만들어놨던 요식 k 자리에다 대입해서 전개를 해도 아까 전에 요거 가지고 구했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답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까 중학교 방식이었던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방식인 차이뿐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네, 2x-3y-1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0x 플러스 7분의 2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5. 네, 근데 있잖아요. 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앞에다 k를 붙이고 있지요. 네. 그래요? 네.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답이 이거 계산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자,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로도 구해도 이게 나온다. 같은 얘기예요. 이걸로도 구해볼까요? 이거 가지고도 식 확인해볼까?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몇이니? 2분의 1이죠. 여기서 3.5니까. 네. y의 증가량이 2죠. 네. 네, 그러면은 2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4네요. 네, 자, 그래서 y는 4x 플러스 뭐 n 이렇게 쓴 다음에 3,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좀 새로운 거죠. 식을 외우실 때.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네.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려고요. 자, 얘는 두 직선 이거랑 이거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뭘 원하는 거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고등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이 식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정점을 하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점이 보여야 돼.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보이죠? 근데 아까 전에 표준형 방식으로 얘를 식을 바꾸신다면, 그러면 얘랑 얘를 넘기고, 그러면 y-6이 되겠죠? 넘기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m으로 묶고, 그러면은 x-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좌표가 4,6이 보여요? 예. 보여요? 아까 식 쓰는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예부호 반대, 예부호 반대가 좌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무조건 요 식에서 지나는 점인 거야. 4,6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방식으로 생각하면 못 찾겠죠. 얘네들이. 네, 그래서 요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 지금 4,6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네, 점이 된다. 라는 거를 정점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는 지금 2, 4분면, 4, 4분면은 지날 거고, y절편이 2니까, 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요식은 무조건 4,6을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4,6이면 좀 위에다 해서 뭐 이 정도가 무조건 여기가 4,6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식이. 이 관계식이. 근데 또 조건이 뭐예요? 제1사분면이니까 이쪽 1사분면에서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m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최대랑 최소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x절편, y절편을 지나게 되면은 1사분면은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은 요 사이에만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최대, 최소를 x절편과 y절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x절편, y절편을 확인해서 요식에다가 그냥 x, y를 대입하면 그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이걸로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x절편은 2고 2,0이죠? y절편은 지금 얘는 0,2겠죠? 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식을 옆에 있는 xy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네. 그래서 n값을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값을 따로따로 구하게 되면 2,0을 먼저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은 0이어서 네, 2m이 6이니까 m이 3이 나왔고요.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2번은 0,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요식에다가 0,1을 대입하신다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은 0이 돼서 4m이 4니까 m이 1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방금 구한 m이 3일 때랑 1일 때는 요 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는 1사분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 지금 구한 두 개의 점은 포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1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게 여길 지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방식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기울기의 범위 구하는 문제는 중학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네, 이 방식은 서술형이나 그런 거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기울기를 모르면 최대 기울기랑 최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에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4번까지 우선 설명을 해봤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좀 시간